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상품 상세 이미지 제작의 구성에 필요한 세 번째 강좌이고요. 지금 진행하는 동영상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두 번째 강좌를 보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강좌는 세종카페24.com/포토 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상품 상세 이미지 제작 2 부분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제 상품 상세 이미지 제작 1을 또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들은 상품 상세 이미지 제작 1에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 동영상은 상품 상세 이미지 제작의 구성에 필요한 프로토타입 작성 방법과 일러스트레이터 작성 그리고 포토샵에서 일러스트를 불러오고 편집하는 영상입니다. CC 2021 작성과 CA6 작성에 있어 서로 다른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을 이해할 수 있고 일러스트레이터 작성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 작성할 수 있다면 학습을 중단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전 강의 시간에 작성한 와이어프레임을 토대로 프로토타입을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샘플로 만든 작품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같이 전에 만들었던 연습용 와이어프레임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이 부분들에서 얘를 좀 빼낼까요? 빼고 이렇게 놓고 얘를 또 이렇게 윈도우에 가서 어렌지에 가서 여기에 투업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보겠죠? 자, 이 상태는 자, 컨트롤 E를 눌러서 100%로 놓고 작업을 또 해 보도록 할게요. 좀 줄일까요? 이렇게 놓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런 텍스트들은 저희가 자료가 있는 곳이라고 했었죠. 자료가 있는 곳에서 다운받으시면 그 부분에 이런 텍스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텍스트가 제가 담겨 놨으니까 이 텍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쓰지 않으시고 복사 붙이기 하듯이 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걸. 자, 그러면 일단은 또 계속 진행할게요. 자, 먼저 지금 요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프레임이라는 툴을 갖고 만들었죠. 이 프레임이라는 툴에 저희가 필요한 이미지를 삽입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클릭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요 프레임과 그 다음에 여기는 요 텍스트는 하나의 구성입니다. 그렇죠? 이거와 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 프레임에 통해서 이 프레임을 소개해주는 텍스트이므로 같이 그룹으로 묶여 있는 것이 나중에 수정할 때 편하겠죠. 이동할 때도 편할 거고요. 안 그러면 따로따로 이동해야 되겠죠. 자, 이때 지금 제가 선택을 해보면 선택했을 때 여기 레이어에 프레임 1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이런 글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텍스트를 둘 다 선택을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셔도 되겠죠.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링크라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풀었다가 다시 아무거나 누르고 위치를 이동하시면 같이 이렇게 위치가 이동되겠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 풀게요. 이렇게 다시 풀려면 요거 다시 누르시면 링크가 풀립니다. 또는 이 두 개를 선택해서 뭘로 하냐면 그룹으로 만듭니다. 레이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일반적으로 그냥 폴더라고 제가 칭하기도 하는데 그냥 그룹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룹을 만드는 방법에는 CC는 여기는 요 폴더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CS6는 두 개 선택하고 나서 옵션에 가가지고 여기에 New Group from Layer라고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전 얘를 선택할게요. 여기다 얘를 내가 메인 이미지 그룹 뭐 이렇게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또 조심할 거는 여기에 있는 이동 툴에서 오토 셀렉트에 얘가 그룹인지 레이어인지 꼭 또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레이어로 설정되어져 있다면 이 경우에는 클릭하고 움직이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레이어만 움직이게 되는데 컨트롤 Z 했습니다. 네, 여기에 그룹이라고 선택하게 되면 이 레이어와 이 레이어가 서로 묶여져 있는 그룹을 통째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자, 필요하면 레이어 또는 그룹 단위로 우리가 얘를 선택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다시 다른 걸 가지고 작업할 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게 이제 연결될 겁니다. 물론 맨 처음부터 그룹 단위로 잘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지 않다면 이와 같은 방법도 있다는 걸 한번 알려드린 거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여기서는 제가 얘를 갖고 이렇게 레이어 선택해서 얘를 누르겠죠. 자, 이 프레임에 우리가 뭘 넣어야 되겠죠? 그룹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하나 넣을 겁니다. 이때는 파일에 가서 여기에 place embedded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 프레임에다가 이미지를 넣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 청바지 모델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얘를 제가 place 해서 이렇게 가져오려고 합니다. 자, 지금 가져오는 게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자, 가져오죠. 자, 여기 이제 회색 테두리로처럼 보이는 부분이 바로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이것이 바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고 이렇게 이미지를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겠고요. 자, 컨트롤 T를 누르고 저 얘를 이렇게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수도 있겠죠. 자, 프레임은 이와 같이 곧바로 그 프레임에 필요한 내용을 불러와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엔터 치고요. 만약에 프레임을 조금 더 조절하고 싶다면 여기에 있는 요 메인 이미지 그룹에 자,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작은 썸네일이 있고 또 하나 옆에 또 다른 썸네일이 하나 있죠. 여기에서 이 왼쪽에 있는 얘가 바로 프레임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줄였다 늘렸다 하고 싶으면 얘를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겠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얘를 이렇게 줄여 드릴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 안에 있는 이미지를 제가 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이 이미지를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자, 프레임 눌려져 있다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자, 그럼 이거는 현재 보이는 게 프레임이고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바깥에 또 테두리가 보인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미지죠. 이런 구분을 좀 하신다면 굳이 여기에까지 와서 확인하면서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그거를 좀 확인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끝났고요. 자, 텍스트. 자, 텍스트 부분이죠. 예. 자, 요거를 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또 여기에 겹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획일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할 때 그 보여주려고 하는 곳의 간격, 배치, 그 다음에 공간이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정리된 형태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공간 배치는 사실 정리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정리가 별거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왼쪽에 보여져 있는 것과 오른쪽에 보여져 있는 건 어떤 게 더 멋있게 보이는지 또 어떤 게 더 잘 정리되어져 있어 보이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왼쪽에 있는 게 강사가 만든 거니까 이것이 더 잘 보인다가 아니라요. 저는 얘를 그냥 샘플로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만든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더
현재 만들어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왼쪽 것보단 더 정렬되어 있고 깔끔한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그건 사람 나름대로의 느낌이니까 그건 잘 좀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또 얘를 이렇게 살짝 또 공간을 좀 떼었습니다. 딱 붙여서 쓸 수 있겠지만 좀 답답해 보여서 얘를 이렇게 약간의 공간을 좀 이동해서 띄워놓고 보여드릴 수도 있겠죠. 자,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을 이동해서 여기에다가는 또 이러한 이미지나 텍스트를 한번 구성해 볼게요. 자, 클릭하고요. 클릭했더니 다시 한번 클릭했습니다. 클릭했더니 여기 이렇게 이제 나와 있겠죠. 자, 여기에다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파일, 그 다음에 여기에 플레이스 엠비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자, 청바지 14라고 되어 있는 거를 가져와 볼게요. 자, 가져왔죠? 자, 요거는 현재 지금 이 프레임보다 이미지가 좀 더 작은 상태입니다. 그죠? 위치를 이렇게 이동해 보면 알 수 있겠죠. 뭐 커야 되겠죠? 이때 컨트롤 T, 컨트롤 T는 에디트에 가면은 프리 트랜스폼에 대한 단축키입니다. 자유 변형이라는 것이겠죠. 자, 컨트롤 T 늘리겠죠. 그죠? 이렇게. 사실 여기에 포커스는 청바지니까 굳이 얘를 내가 가지고자 하는 이미지를 전부 다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 나타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만 우리가 조금 표현을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놓고요. 엔터. 자,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글자. 여기에는 지금 글자 위에 그 이미지 위에 어떤 박스가 하얗게 지금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는 자, 요거 두 개를 제가 묶어 볼게요. 자, 여기는 얘 또는 얘 이 두 개를 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이번에는 그냥 CC에서의 선택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는 얘를 눌러서 이렇게 곧바로 그룹 1이 나오죠. 이름을 뭐 이미지 2 뭐 이렇게 얘를 표현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이미지 2에 가서 자, 그 다음에 글자 선택하고요.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여기서 새로운 레이어를 잠깐만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이 레이어에다 우리가 얘를 흰색 그냥 박스라고 쓸까요? 박스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같이 묶여서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박스. 자, 이 박스라는 요 레이어에는 제가 여기는 쉐이프 툴에 레턴클 툴을 이용해서 박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자, 까맣게 칠해져 있죠? 그러므로 제가 얘를 fill, 하얀색을 넣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는 제가 투명으로 만들 겁니다. 자, 풀어놓고요. 자, 그런데 지금 글자 위에 박스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위치를 변경해서 글자가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겠죠. 박스를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잘 보시면 글자 위에 어떤 그 파란색 테두리가 보이죠? 그죠? 파란색 줄이 보이는데 그때 손을 놓으시면 위치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글자 아래에. 뭐 글자를 가지고 위치를 이동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위치를 이동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박스 위에 글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글자에 관련된 부분을 또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하고 글자에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에서 전 맑은 교색을 썼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글 글꼴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굴림 이렇게 쓰면 여기에는 볼드 즉 두껍게 주는 것이 없어요. 이런 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는 캐릭터 패널에서 한글 글꼴은 주로 이렇게 없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는 볼드를 눌러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영문 글꼴, 아까 영문에서 지원해주는 거, 어도비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영문 글꼴들이 있고요. 맑은 고딕도 사실은 어도비에서 지원해주는 글꼴이거든요. 그러니까 맑은 고딕. 이 경우에는 여기에 레귤러, 그다음에 여기에 볼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얘를 눌러서 이렇게 변화를 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유형 활동하면 좀 작죠. 요거는 좀 더 크게 할까요? 여기에서 32픽셀 이렇게 줄 거고요. 전 여기를 좀 더 작게 줘 볼게요. 원하는 얘를 여기서도 조정할 수 있죠. 16픽셀. 자, 그 다음에 너무 붙어 있으니까요. 공간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보시면 붙어 있는 느낌과, 그 다음에 충분히 공간을 주는 느낌과는 사뭇 다르죠. 여기도 공간을 잘 배분해 보려고 합니다. 선택을 하고요. 이때 줄 간격을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와, 너무 많이 됐나 봐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조금 더 조정해야 되나요? 여기다 40. 또는 뭐 얘를 갖고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죠. 그죠? 네. 또는 지금 이 경우는 넘쳐 있는 거예요. 요렇게 보시면 이게 넘쳐 있다는 표시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리시면 내용을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풀어보고요. 그죠? 그럼 요렇게 얘가 표현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를 하나 집어넣어요. 그림자는 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선택하고 여기다 뭘로? 그림자는 FX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에 선택을 해서 드롭 쉐더를 눌러주시면 그림자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하고, 자, 사이즈는 부드러움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오파시는 그냥 불투명도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디스텐스는 거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 안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죠. 이렇게 눌러서 얘를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조금 더 너무 큰가 봐요. 그죠? 한 뭐 20, 여기다 얘를 10 이렇게 값을 조정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이렇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느낌이니까 여러분 느낌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하고 여기에 공간에 대한 신경을 쓰면서 어떤 내용을 배치하고 내용의 간격을 조정하고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계속 진행해야 되겠네요. 이동 툴 누르고 또 여기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을 이동해서 자, 지금까지에 관련된 부분은 CC에 있는 프레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프레임이 아니죠. 요거는 쉐이프트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CC 2021에는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를 잡거나 텍스트, 이미지를 집어넣거나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CS6에서는 그런 프레임이라는 툴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똑같은 그렇게 이제 비슷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럴 경우에는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쉐이프 툴로 위치를 잡고 그 쉐이프 툴을 선택한 다음에 이름을 하나 정합니다. 여기다가 얘를 이미지 뭐 3이라고 쓸까요? 그리고 요 두 개를 또 선택해서 자, 얘와 얘까지 다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룹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CC 여기에는 얘는 C6입니다. 자, 저는 CC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하고 여기다 물로 얘를 이미지 3그룹 자, 여기 바깥으로 이렇게 선택을, 바깥이래.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요 이미지 3 쉐이프 선택하고요. 그리고 방법은 비슷합니다. 이미지에 가서, place embedded
그리고 내가 필요한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죠. 플레이스. 자, 얘는 이렇게 가져오겠죠? 자, Shift 누르고 제가 얘를 이렇게 위치를 조정할 거고요. 자, 덮어 쓰이듯이 덮어 쓰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이미지들, 불필요한 부분들을 감추려고 해요. 그럴 때, 자,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쉬운 게 아니라 가장 조금 불편하지만 좀 편한, 쉬운 방법은, 내가 이 밑에 있는 요 이미지 3에 그 내용물을 채울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걸 쓰는데,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 오른쪽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밑에 있는 모양에 위에 있는 모양, 위에 있는 레이어가 포함되어집니다. 이렇게. 풀 때는 그런 오른쪽 눌러서 다시 얘를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얘가 풀려집니다. 자, 여기서 내가 누르고요. 다시 이렇게 다시 풀고요. 자, 얘를 또는 이제 키보드를 이용해서 한다면 Alt를 먼저 누르고 내가 이미지가 들어가야 될 박스 부분의 레이어를 요 중간에 그 경계에 갖다 놓으면 그 포인트 모습이 바뀌죠. 그죠? 여기 손가락이 나왔다가 이렇게 바뀌죠. 이럴 때 Alt가 계속 눌려져 있어야 돼요. 드래그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얘가 들어갑니다.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Alt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복사의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이렇게. 자, Alt 누르고 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위치를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자, 크기를 조정할 때는 여기는 이미지를 갖고 이 이미지 박스를 갖고 조정하시면 되죠. 컨트롤 T 이렇게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조정하고 싶다면 그 위에 클리핑 되어져 있는 이 청바지 모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클릭하고 컨트롤 T 이렇게 해서 얘를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죠. 위치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건 이미지라는 글자는 필요 없죠. 이제 선택하고 델리트 이렇게 누르면 될 거고요. 자, 글자 정리해야 되겠죠. 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겁니다. 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쉐이프 사각형 적당히 크기를 정하고 자, 색상이 칠해져 있네요. 이때 필 흰색 스트로크 투명 위치를 변경을 하고요. 이름을 정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씩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글자 선택을 하고 이동 툴로 그 부분을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고요. 자, 나중에 또 조정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넣고 여기를 선택을 해서 뭘로? 맑은 고딕이니까 여기 가서 얘를 볼드. 자, 근데 여기 32 정도로 바꿨죠? 자, 여기서 바꿀 수도 있고, 여기서 바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편하니까, 어느 부분이 편한지를 판단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글자를 좀 바꿔야 되는, 글자 크기를. 자유로운 활동감, 이 부분을 글자를. 자, 16 픽셀. 자, 그 다음에 줄 간격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선택하고, 여기에 줄 간격을 아까 48, 이 정도로 했나요? 뭐, 이렇게 놨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선택을, 얘를 하고 레이어 선택하면 풀리겠죠? 자, 이제 박스에다 그림자를 줘야 되겠네요. 놓고, FX, 그죠?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 자, 뭐 됐나요? 전에 만들어 놓았던 게 있다면 그게 이제 그대로 상속되어지죠. 뭐 변화 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Use Global Light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이네요. 자, 얘를 체크를 풀어서 서로
서로 다르게 위에 있는 그림자와 밑에 있는 그림자의 역할을 서로 다르게 그렇게 줄 때는 얘를 풀고 하시면 되고요. 같이 변화를 주고 싶다면 얘가 체크가 되어져 있으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 그래도 하고요. 이렇게 네, 그냥 이걸 넘어갈게요. 네. 자, 자, 그냥 이렇게 제가 얘를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네. 오케이. 아, 글자가 너무 큰가요? 박스가 좀 크네요. 이제 박스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T를 눌러가지고 얘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됐다고 치고요. 네, 이 정도로 이렇게. 자, 공간 배분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여기가 좀 너무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일반적인 형태죠. 그죠? 자, 얘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파일에, place embedded.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같은 부분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고요. place. 자, 위치를 이렇게 좀 움직이면 되겠고요. 조정할 게 없다면 그냥 여기서 끝내시면 되겠죠. 자, 여기 테두리를 하나 두르고 싶다면, 그죠? 자, 여기 테두리고 싶다면, 눌러서, 프레임을 눌러서 보시면, 여기에 테두리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레이어 스타일에서 줄 수 있는데, 여기는 표시 비활성 되죠? 그러니까 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는 프레임이라는 툴에서도 보시면 없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지금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이건 지금 프레임은 CC니까 CC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Properties라는 곳에서 여기에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색상을 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두께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겠죠. 자, 얘를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줄 수 있겠고요. 아웃사이드. 그 다음에 안쪽으로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운데에서부터 이렇게 줄 수 있겠고요. 그죠? 여러분들의 판단이겠죠? 자, 일단 이렇게 변화를 좀 줘봤습니다. 바깥에 눌러 확인해 보고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글자는 뭐 여러분들이 전에 제가 주었던 부분에서 전 이제 요거를 갖다 쓴 겁니다. 컨트롤 C 복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그죠? 글자 선택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할까요? 이렇게 컨트롤 V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이걸 할 때 위에서부터는 그룹을 만들어 가면서 또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다 보면 깜빡하고 이와 같이 그룹 못 만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 이후에 이게 정리가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또 지금처럼 이렇게 이 모델과 그 다음에 여기 글자 이 부분을 선택하고서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이미지 그룹 4 이미지 4 그룹 자, 이렇게 얘를 만들면 되겠죠. 자, 여기도 똑같이 뭐 하나 또 이미지 집어넣으면 됩니다. 같은 부분이니까요. 그냥 편하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줄 아신다면 이제 C6가 됐든 그 다음에 CC가 됐든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임은 여기에 파일, place embedded 제가 드린 자료에 다 있습니다. 받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네요. 그죠? 자, 얘를 제가 위치를 이렇게 이동하고 크기를 컨트롤 T를 눌러서 얘를 조정을 하고 엔터를 치고 바깥에 풀어서 확인했는데 위치를 조정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고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조정이 되겠죠. 그죠? 자, 풀고 다시 눌렀는데 프레임이 또 너무 크네요. 프레임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이 상태가 프레임인 거예요. 더블 클릭, 요게 이미지가 되고요. 자, 그래서 바깥에 눌렀다가 다시 누르면 이게 프레임이에요. 요게 프레임. 컨트롤 T 이렇게 조정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다시 위치를 이렇게. 자, 또는 자, 프레임. 네,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도 또는 이런 너무 많은 것도 설명을 드리면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자의 위치도 좀 조정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글자는 흰색으로 줄 거고요.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흰색. 자, 그런데 글자가 지금 끝에 있는 부분이 잘 안 보이죠? 그죠? 잘 안 보이니까 얘를 어떻게 주냐면 클릭하고 또 레이어, 스타일 가서 드롭 섀도우. 이럴 때 살짝 아주 조금 그림자를 주면 좀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드롭 섀도우에 너무 많이 됐나요? 이렇게 여기 보이죠, 그죠? 얘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자, 오파시티를 좀 더 강조할까요? 이렇게. 네. 자, 좀 확대를 할게요. 컨트롤 플러스. 이렇게 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사이즈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거리도 살짝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또 이 안에서 이렇게 얘를 또 조정을 하시면 이렇게 글자에 대한 부분을 어떤 느낌으로 또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이 정도로 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또 내려가서 이제 이 부분을 또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컨트롤 마이너스. 자, 또 얘도 이렇게 화면을 좀 이동해서. 자, 이 부분 프레임이네요. 그죠? 자, 프레임은 클릭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얘를 지울게요. 잠시만요. 얘를 지우고, 이게 프레임이 아니라, 쉐이프로, C6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죠? 예를 들어서, C6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하는 겁니다. 만들었다면, 이 색상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이 색상은, 저는 이제 얘를,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한번, 여기에 얘를 해서 색상을 이렇게 좀 바꿔 놓을 겁니다만, 자, 이건 지금 CC가 아닌 CS6죠. CS6에서 이제 또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 이제 혹시라도, 나는 지금 CS6인데 이것도 헷갈리는데, 이러실 때까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레이어 선택되어 있죠? 자, 여기다 미리 이름을 집어넣어 줘도 되겠죠. 그죠? 뭐, 이미지, 뭐랄까요? 5인가요? 5에 뭐 박스 뭐 이렇게 이름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파일 똑같이 플레이스 엠베디드. 그 다음에 여기에 청바지 모델 대충 좀 줄이고요. 위치 조정하고요. 일단 엔터 치고요. 남지만 이 상태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오른쪽 눌러서 클리핑,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누르시면 되거나 또는 Alt를 누르고 요 모델과 이미지에스 박스의 경계에 가보면 이렇게 보인다고 했었죠. 눌러서 볼 수 있겠죠. 크게 좀 더 조정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걸 조정할까요? 자, 일단 크게 좀 조정하고요. 네, 뭐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겠죠. 저 박스에 가서 선택을 하고 컨트롤 T 눌러서 아이고야 이게 왜 여기 있나요? 이미지 박스. 자, 이미지 박스 컨트롤 T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엔터. 테두리가 보이네요. 그죠? 테두리가 나 테두리가 필요 없는데 왜 테두리가 있지? 이럴 때는 그냥 선택을 하시고 어디에 가서 여기에 있는 쉐이프를 선택하시면 스트로크에 테두리가 있어서 그러네요. 얘를 넣고 투명. 그리고 빠져나와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위치를 움직일 수 있거나 또는 박스를 움직일 수도 있겠거나 박스가 자꾸 돼야 되는데 자, 이거 같이 묶어버릴까요? 지금 여기가 자, 요거와 요거를 이렇게 이미지 박스와 모델을 선택해서 링크로 묶어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도 요거와 글자를 한번 우리가 구로 묶는다면 이미지 박스, 그 다음에 여기는 모델,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텍스트 세 개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폴더를 만들어서 그룹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미지 그룹, 이미지 5 그룹. 자, 이거는 임의의 값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판단을 잘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도, 이게 이제 이미지 6그룹이 되겠네요. 그죠? 이걸 안 했네요. 컨트롤 Z 누를게요. 아이고야. 자, 여기다 얘를 이미지 6그룹. 밑에 거 5니까요. 선택하고 눌러서 이미지 5그룹.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게 보였었던 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보이잖아요. 그룹대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요. 그죠? 여기도 뭐가 또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감춰보고요. 이렇게 하고요. 상당히 필요한 거 정도 빨리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름을 잘 정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 자, 은은한 데님 소개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지금 여기는 모양이 좀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리고 이건 쉐이프예요. 이때 어떻게 바꿨는지 보시면요. 자, 클릭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Direct Selection Tool을 선택하면 부분적인 이렇게 앵커가 만들어집니다. 일러스트가 이제 이런 형식이잖아요. 벡터 형식이라고 해서 앵커와 선분을 가지고 뭔가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요 부분, 여기까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벡터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앵커와 선분과 관련된 것들. 자, 여기서 얘가 눌러서 이렇게. 이때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막 어긋날 수도 있죠. 이때 우리가 Shift 누르면 얘가 수평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자, OK, Yes. 바뀌겠죠? 이동 툴로 선택하고서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겠죠. 자, 뭐 나머지는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넣는 것 이제 아시겠죠? 하나는 프레임이고요. 여기 얘는 프레임이고 여기 밑에 얘는 지금 쉐이프예요. 쉐이프. 여기 보시면 프레임은 이렇게 보였고요. 쉐이프는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 이걸 전부 다 여기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하고 파일 가서 플레이스 엠비디드 안 찾아져요. 사람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네요. 정보지 모델. 너무 작아요. 그죠? 네, 위치를 좀 조정하고요. 컨트롤 T를 하고요. 적당히 위치를 조정해서 엔터 칠 거고요. 그죠? 조정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바깥에 풀었다가 여기를 이렇게 선택하고요. 이때 여기는
레이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클릭하고, 자,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클릭을 해야 되겠죠. 클릭하고, 자, 파일, 플레이스 엠비디드, 자, 여기서부터 차근차근히 플레이스. 자,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일단은 엔터 치고요. 자, 청바지가 밑에 있는 거에 들어가야 되죠. 오른쪽 눌러서 크레이트 클리핑 마스크. 크기를 줄여야 되겠죠. 이 박스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클리핑 되어져 있는 이 이미지 레이어가 조정되어야 되겠죠. 컨트롤 T, Shift 누르고 얘를 이렇게 조정을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엔터. 자, 밑에 또 옆에 있는 거 또 하나 해볼게요. 클릭. 위치가 이동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파일, 플레이스 엠비디드, 클릭하고 플레이스. 일단은 좀 줄일까요? Shift 눌러서 얘를 이렇게 줄이고요. 더 줄일까요? 엔터. 자, 이번에는 T와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Alt를 누르고요. 청바지 2와 밑에 있는 이 박스 사이에 가면 그 포인트 모양이 바뀐다고 했었죠. 그때를 클릭하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크기를 줄이고 싶다면 컨트롤 T. 엔터. 뭐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요. 자, 또 선택하고 위치가 바뀌는 거 확인해 보고요. 그죠? 자, 파일. 어떤 걸까요? 자, 이제 말 없이 한번 해볼게요. 그냥. 자, 다 됐죠? 자, 이것도 전부 다 이제 묶어 볼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 볼 겁니다. 개별적으로 청바지와 이렇게 링크로 이거 잘 보고 또 묶으셔야 또 엉뚱한 것에 또 맞춰서 묶어 놓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얘 선택하고요. 여기는 얘. 레탱글 1. 여기 좀 할까요? 얘를 이렇게 조금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레탱글 1. 컨트롤 키 눌러서 레탱글 2인가요? 2, 3. 예, 뭐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고요. 레탱글들만 그 shape 박스로만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셀렉션 정리가 되겠죠. 그죠? 뭐 위치 좀 더 바뀌면 되겠죠. 어찌됐든 자, 이렇게 정렬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요렇게 나오는 것들이 지금 모습이 조금 다를 거예요. CS6가. 하지만 뭐 보시면은 금방 또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는 이제 테두리가 필요 없는데 그냥 놔둘게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스스로 선택해서 얘를 내려도 되겠고요. 그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제가 원래 계획은 30분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좀 길어졌네요. 계속 나갈게요.
클릭하고, 자, 얘는 프레임이니까 이제 파일 가서, 얘는 이미지만 넣으면 되니까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Alt하고 Shift 누르면은 정중앙에서, 또는 Shift만 누르면은 이렇게 한쪽에 왼쪽에 상단을 고정을 해서 우리가 얘를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여기나 또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Alt와 Shift 누르면은 요 중심을 통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Alt는 또 중심 고정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또 여기 밑에 또 이걸 하나 넣을게요. 클릭하고, 자, 또 파일 가서 embedded, 이게 아니네요. 컨트롤 Z에서 다시 이걸 넣어야 되는데, 뭐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정도면 하죠. 네, 이렇게 넣었다고 치면요. 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밑에 것까지 다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과하게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만이라도 충분히 좀 익혀주시고 그 다음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강의에는 밑에 아직 못했었던 요 밑에 일러스트도 좀 들어가 있고요. 하니까 이것도 좀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뭐 아시는 분은 뭐 금방 끝낼 수 있겠지만 잘 모르는 분은 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그 다음 강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